오늘 정규분포 문제 풀어볼게요. 1번 학생 수가 서로 같은 고등학교 A, B의 수학 점수를 나타냈어. X, Y라는데 X, Y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X, Y는 F랑 G래. 얘가 X고요 얘가 Y였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면 M 기억 X가 M1보다 작은 곳 X가 M1보다 작은 곳은 0.5지. 이쪽도 0.5고 Y가 M2보다 큰 것도 얼마야? 0.5지. 둘이 더하면 1 맞지? 맞았어. B고등학교 B가 이게 A고 이게 B예요. B고등학교 수학 점수의 평균이 A고등학교의 평균보다 높다. 그쵸? M2가 더 높은 데 있잖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아. 어디인지 뭘 알려줘라요. 어딘지. 308쪽. A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뚱뚱할수록 큰 거라 그랬어? 그럼 A고등학교가 지금 큰 거야. B고등학교의 수학 점수보다 크다. 맞네. 그렇지. 이것도 맞아. 기억, 니은, 티귿이 정답. 그래서 그래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뭐야? 보기가 나오네. 그 다음에 바로. 아니, 내가 거꾸로 넘긴 거구나. 잘못했네. 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연속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얘가 x고 얘가 다시 y예요. f랑 g라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럼 x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10,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시그마 1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y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20, 얼마? 20,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평균이 얘는 10이고 얘는 평균이 20이었던 거야. 그치? x랑 y의 평균이. 기역부터 보면 기역은 여기 평균 x의 평균 얼마라고? 10. 그러면 이게 35네. 얘는 얼마? 20. 그러면 40. 여기도 35네. 일단 맞았어. 시그마 값은 누가 더 뚱뚱해? x가 더 뚱뚱해. 그러니까 x가 더 큰 게 맞지. x가 더 큰 게 맞아. 그러면 b, x가 10부터 20까지의 확률 p, x가 10부터 20까지의 확률은 요만큼의 면적을 의미해요. 요만큼 면적. 20까지의 면적은 얘가 20부터 30까지의 면적이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같아? 같아? 여기 몇 칸이야? 10칸. 여기도 몇 칸이야? 10칸인데 뭐가 다르지 둘이? 시그마 값이 다르잖아. 시그마 값이. 그럼 똑같을 수가 없겠지. 크냐고 물어본 아, 더 크냐고 물어본 거야? 아, 그러네. 크냐고 물어봤네. 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아, 그러네. 같다고 왜 봤지? 그러면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표준화를 하는 거야. 표준화. 알겠죠? 표준화를 해. 그러면 여기 10이니까 평균 10이니까 0이 돼. 이쪽은 Z. 그럼 20 빼기 10. 근데 지금 시그마 누가 더 커? x가 더 크잖아. 그럼 x를 안녕. x를 2라고 해. 여기는 그냥 1이라고 해. 그냥 잡아. 아무렇게나. 그리고 여기는 얼마로 나누 그럼? 2로 나누겠지. 2로. 얘는 그러면 얼마가 돼? 여기도 빼기 하니까 0 z. 여기는 30 빼기 20을 얼마로 나눠? 1로 나누는 거죠. 1. 그럼 얘는 얼마였는데? 여기는 5. 여기는 10. 그러니까 누가 더 커? y가 더 큰 게 맞지. 그죠? y가 더 커. 이것도 맞았어. 5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표준화 하시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여기 표준. 네. 저 20 빼기 10 아니에요. 네, m 여기 값에서 m을 빼고 2로 나눕니다. 시그마로 나눠요. 표준화. 두 번째. 확률 변수 x,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시그마 1, 시그마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무슨 말이야?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야. 그죠? 표준 편차 각각 시그마 1이고요. 얘는 y는 n이야. m,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된대.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얘는 fx였고 얘는 gx였대. 그럴 때 x가 2m보다 큰 거랑 y가 3m보다 큰 게 서로 같다고 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뭐 해? 얘도 표준화해, 표준화.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P X가 Z로 바뀌어요. 여기도 표준화할 거니까 EM에서 얼마를 빼? M을 빼겠죠. M. 여기서 얼마로 나눠? 시그마 1으로 나눠준 거랑 P Z로 바뀌어. 3M에서 M을 빼. 평균은 똑같으니까 여기는 시그마 2로 나눠준 게 똑같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시그마 1분의 M이랑 시그마 2분의 2M이랑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같다. 그죠? 면적이 같을 거니까. 그러면 기억. 시그마 2는 이 시그마 1이냐? 물어보는 거야. MM 지워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곱하니까 시그마 2는 이 시그마 1 이렇게 되겠죠? 기억이 맞죠? 그러면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시그마 1이 커? 시그마 2가 커? 시그마 2가 큰 거지. 여기 얘가 Y가 더 큰 거지. 시그마 값이. 시그마 값이 크면 뚱뚱하다 했지. 얘네 지금 평균은 똑같아. 그런데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하나가 이렇게 뚱뚱하게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뚱뚱한 게 누구야? 뚱뚱한 게 Y야. G. 뚱뚱한 그 다음에 홀쭉한 게 X야. F.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누가 M일 때의 높이는 누가 더 높아? F가 더 높은 거죠. 그죠? M에서의 높이는 M에서의 함수값은 F가 더 크다라고 한다는 거야. 키가 더 크다고. F의 키가 더 크다고. Y가 G가 더 작다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1이냐? 라고 물어봤어. 저것도 표준화 해봐 그럼. 표준화 해봐. 여기 지워도 되죠? 표준화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B X가 아니라 Z로 바뀌어요. Z가 0 빼기 M. 여기는 시그마 1 더하기 P Z가 0 더하기 M 0 빼기 M 분의 여기 시그마 2 이렇게 된 게 1이 되냐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랑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식이 아까 뭐였어? 저거 시그마 2 대신에 기억에 뭐였어? 이 시그마 1을 쓰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냥 시그마 1을 1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m보다 작은 거랑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m보다 작은 걸 더하면 1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1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긴 작은 거고 여긴 큰 거야. 뭐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아야지. 그지? 어떤 그림이 이렇게 같아야 돼? 여기 같아야 되는 거죠. 표준화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여기보다 작은 거랑 여기보다 큰 거를 더해야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아줘야지 1이 딱 될 거라는 거죠. 그죠? 평균이 똑같으니까 여기 어차피. 맞아? 그렇게 하면 답이 맞아? 아니야? 기억이 맞아요. 그치? 3번이 맞죠? 네. 요거 그림 그려서 찾는 거 좀 어렵게 많이 나오거든? 문제가 나오면? 그냥 평균이랑 표준 편차 비교하는 거 이 정도는 그냥 쉬운 거고 아니면 좀 어렵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나왔던 문제들 좀 여러 개 풀어보시면 그래도 다 할 수 있어. 알겠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림 주고서는 진짜 값을 막 찾으라고 평균 찾으라고 하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할만하다. 예. 다음은 강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준기 및 준기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준기가 어딨어? 각 성적의 정규분포를 따를 때 3학년 학생 중에 강인이보다 수학, 국어,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 B, C라고 할 때 A, B, C의 대소관계를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국어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평균이 65,10제곱이었고 수학이 또 정규분포를 따라요. 52,16제곱. 영어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56,12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지, 그지? 그럼 강인이라고 돼 있지, 그지? 이상하게 오타한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강인이 성적이 70점이었잖아. 그럼 70점이라고 하는 건 65점을 빼, 평균을 빼, 그리고 시그마로 나눠 10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뭐야? 이거 얼마야? 2분의 3? 5네. 2분의 1이네. 그죠?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느 정도에 있다는 거야? 여기가 0일 때 2분의 1 지점에 있다는 거야. 2분의 1 지점에. 오케이? 평균보다는 잘 봤잖아, 지금 얘가. 국어 평균 50점인데 70점 받았으니까. 그게 2분의 1 정도, 0.5 정도에 있다는 거야. 여기 X값이 2분의 1 정도에 있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점수가 몇 점이야? 수학 점수 몇 점이야? 62점인데 52점이 평균이었고 뺀 다음에 16으로 나눠. 그럼 16분의 10이니까 8분의 5. 그럼 누가 더 크냐? 8분의 4니까 8분의 5가 조금 더 크네. 이렇게 되네. 8분의 5. 이렇게 되네. 마지막 영어 65점 맞았어요. 56점 맞았어요. 12로 나눠요. 그러면 4분의 3 8분의 6이네. 그죠? 여기네, 여기.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강인이 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은 C가 제일 적지, 영어가 제일 적지, 잘하는 애들이. 그지? 그러니까 C가 제일 적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A가 제일 많다. 이런 순서가 되겠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표준화해서 요 그래프의 위치를 찾으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다. 없고요. 확률 변수가 1인 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라는 거고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153g이고 153?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대의 무게가 151g 이상 151g 이상 154g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알겠지? 한 대가 151g 이상 154g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뭐 있어? Z 있어. 여기도 Z 있어. 그럼 뭐 하라고? 표준화 하라고. 표준화. 그럼 얘는 평균이 153g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잖아. 2제곱 이렇게. 151에서 153 빼고 2로 나누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54를 153으로 나누고 2로 나누면 여기 0.5가 되는 거죠. 0.5.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은 1이랑 똑같고 얘네들이 더하시면 되네요. 얘네들이 더하시면. 더하면 얼마야? 8, 2, 3. 네, 0.5328. 5328. 0.5328이 그럴 확률이었다. 그러니까 반은 넘는 거네. 그지?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기본적인 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물의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정규분포 따른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게 2.93 미만일 확률이 0.1003이었을 때 1003 누구랑 얘랑 관련인데 얘랑 그지? 0.5에서 빼면 얘 나오 0.1003이 나오잖아. 0.5에서 얘를 빼면 그지? 뭐 빨리 봐야 돼. 이렇게 봐가지고 센스 있게 찾아야 돼. 대부분 뒷자리 보면 알 수 있게 나와 있다고. 알겠지? 빼면 뒷자리 빼면 알 수 있게 나와 있어. 그니까 이거에서 일단 표준화 할 거죠. x가 z로 바뀌고 2.93에서 m을 빼고 얼마로 나눠? 1로 나눠준 게 이게 얼마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1.28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8. 왜냐면 작아지는 거잖아. 여기가 0인데 이거보다 작아지는 게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지. 1.28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요걸 뺄 거잖아. 이만큼을 빼서 나온 게 이게 0.1003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0.3997이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28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M은
2.93 더하기 1.28 해주면 m이 되는 거죠. 해거이는 이거 등산 갔어요. 등산? 둘이 더하면 1, 2, 4.21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디 산 갔대? 아차산이. 아차! 누구랑? 혼자 갔대. 혼자? 혼자? 말이 돼? 4번 정기분포를 이용한 인원수 구하기. 어떤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의 접속 시간은 평균이 40분이고요. 40분이고 표준 편차가 5제곱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이 통신망 이용자를 몇 명? 10,000명을 임의로 뽑을 때 접속 시간이 50분, 접속 시간이라고 하는 게 50분 이상인 사람의 확률을 일단 구하는 거야, 확률. 그런 다음에 인원수에다 갖다 곱하면 인원수가 나오겠지.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50 빼기 40을 5로 나눠. 그럼 얼마야? 2네, 2. x가 2 이상인 거야, 2 이상. 2 이상인 거야, 2 이상. 2까지가 얼만데? 0.4772잖아. 그치? 여기 남는 게 얼마야? 0.0228인 거예요. 얘를 만에다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야? 228이 되겠죠. 228명. 그죠? 그러니까 많아 적어? 많다고? 10,000명 중에 200명인데? 적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어느 대학 신입생 모집에 3,000명의 수험생이 지원했어요. 곧 너네의 모습이야. 이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두 같은 시험을 치렀으며 시험 성적은 평균이 382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8점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었대요. 이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장을 정하였더니 가장 낮은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398점 받으면 합격할 수 있었대. 근데 평균이 382점이야. 그러니까 평균보단 잘 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 동점자는 없대. 이 모집에 합격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2배였을 때 이걸 넣어놓냐? 초준 정기분포를 남학생 몇 명인지 구하래요. 계산을 한 번 더 시키네. 어쨌든 내 점수가 398점 이상이면 합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지? 이해돼? 398점을 받은 애가 가장 낮은 성적으로 합격했잖아. 그거보다 높은 점수는 당연히 합격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를 빼? 398에서 382를 빼고 8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6이죠. 16. 2네 2. 이것도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지만 내가 성적 합격할 수 있는 거야. 2. 근데 표준 편차 2 나오기가 쉽지 않다니까? 표준 편차가 2가 나오는 확률이 높지 않아. 사실. 그러니까 2일 때 얼마래? 그럼 여기가 얼마야? 0.02인 거야. 2%야, 2%. 2% 안에 들어야 내가 지금 합격한다고. 그러면 3,000명의 2%는 60명이야. 맞지? 3이 6이니까. 60명인데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2배래. 2A 더하기 A가 60이니까 A가 얼마야? 20인 거죠, 20. 그러니까 남학생은 20명 합격한 겁니다. 알겠지?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할 수 있어. 화이팅! 남학생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겁니다. 확률 변수가 한 개인 정규분포를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얘가 얘를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1587 누구 끝자리 보면 돼. 끝자리 보면 1이면 1587 나오지. 0.5에서 얘를 빼면. 그치? 끝자리 보면 된다고. 끝자리 7이니까 7 이거 아니고 0.5에서 빼는 걸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a에서 표준화 36 빼고 4로 나눈 게 1이 냈어야 돼?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알겠죠? 어떤 거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가 3413이었어야 되고 여기가 1587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확률이 높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얼마였어야 돼? 32였어야 되죠? 32. 그래서 A값은 32였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재미없으니까.
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x가 3보다 작은 거랑 px가 3부터 80인 게 둘 다 0.3으로 같았대. 그럴 때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을 구해보자. z가 등장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0부터 0.25까지가 0.1이고 0부터 0.52까지가 0.2로 계산된대.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야. (3보다) 작은 거랑 3부터 80까지가 0.3이래. 그런데 반은 0.5잖아. 그지? 0.5. 근데 3보다 작은 게 0.3이니까 이렇게 3이라고 하면 여기가 0.3이고 여기가 0.2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럼 3부터 80까지가 0.3이니까 이쪽에 얼마가 더 있는 거야? 0.1이 더 있고 여기가 8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언제 0.1이래? 표준화했을 때? 0.25. 그러니까 얘 80이라는 애가 표준화하면 얼마가 된대? 0.25가 된대. 표준화하면. 0.2는 3이었는데 3은 표준화하니까 0.5인데 얘가 실제로는 양수로 나와 음수로 나와? 얘는 0부터 0.52까지가 0.2니까 얘는 거꾸로잖아.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로 나왔어야 돼. 마이너스 0.52가 나왔어야 된다고. 3은 거꾸로 이쪽이니까 여기 평균으로부터 이쪽에 있는 거니까. 다시 표준화한 걸로 생각하면 그림이 어떻다고? 표준화한 걸로 생각하면 여기가 0일 때 여기에 0.25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0.52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1, 0.2, 0.3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표준화해? 80을 표준화합니다. 80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는 0.25가 나와야 되고 3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는 마이너스 0.52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0부터 0.52까지가 0.2니까 반대로 가야 된다고. 반대로. 평균에서부터 반대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된다고. 다 마이너스. 요 표준화한 값이.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 하기 싫은데. 80 마이너스 m은 0.25 시그마고요. 3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예요. 변변 빼니까 77은 0.77 시그마가 되네. 빼니까. 그죠? 그럼 시그마는 얼마예요? 시그마? 100? 시그마 100이야. 그죠? 여기다 100 넣어볼까? 100 넣고 여기 넘기면 얼마야? 80 마이너스 m이 25. m은 얼마? 55? 155가 정답. 해주시면 됩니다. 시그마가 100이 나오는 거면 사실 문제가 이상하긴 한 건데 표준 편차 100이야. 엄청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 아니야. 그지? 표준화할 때는 1로 바꿔줄 건데 그런 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100에서 x만큼 뺀 거랑 100에서 x만큼 더한 게 똑같아. 100은 뭐야? 평균이야. 평균.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100이 평균. m은 100. 네, 이렇게 간단히 알려주고요. m부터 m 플러스 8까지가 0.772일 때 그럼 표준화하니까 p m 빼기 m 하니까 0. z가 여기서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분의 8이 0.4772. 그러면 0부터 얼마까지 가야 0.477이야? 2까지 가야 돼. 2까지 여기. 그럼 얘가 2였다는 소리니까 시그마는 4. 그래서 얘가 정규분포 100,4제곱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4에서 100을 빼고 4로 나눠주고요. 표준화됩니다. 110에서 100을 빼고 4로 나눠줍니다. 이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건 뭐야? 2분의 5. 2분의 3 1.5예요. 얘는 2.5예요. 너 다 알려줬구나.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더하면 뭐 9 얼마 나오겠지. 뭐 0.9 얼마 뭐. 되죠? 계산은 하시면 되니까.
6이고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그래서 표준 편차 알려줬어. m, 8제곱 8제곱 x가 k보다 작은 거랑 x가 100 플러스 k보다 큰 걸 더하면 1이래. 아, 작은 거네, 작은 거. 100 플러스 k보다 작은 걸 더하면 1이래. 그러면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0 플러스 k. 그래서 얘네들이 딱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그죠? k보다 작은 게 얘를 여기를 딱 끼워. 그러면 100 플러스 k보다 작은 거 둘이 더해. 얘를 여기다 끼워. 그럼 딱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 길이가 딱 똑같아야 돼. 즉 얘네들이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눠. 얘네들이 더해서 맞냐? 그죠?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평균이 되겠네. 그럼 평균은 얼마예요? 50 플러스 K. 50 플러스 K예요. 평균이 50 플러스 K. 치사하게 만들어놨냐? 50 플러스 K. 딱 한 번에 안 나오게 다 만들어놨네. 평균이 50 플러스 K예요. 50 플러스 K, 8제곱. 여기까지 찾았어. 가족권에서 요거. 알겠죠? 그림 잘 생각하셔서 푸셔야 돼요. 요런 게 어려워요. 상상을 잘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지? 이걸 계속 고민해야 돼. 근데 x가 2k보다 크대. 그러면 표준화 z 2k 마이너스 50 더하기 k니까 50 마이너스 k를 8로 나눠. 그랬더니 그게 0.0668. 0.0668 누구랑 관련 있어? 누구랑 관련 있어? 1.5랑 관련 있네. 1.5랑. 근데 이거보다 큰 게 이거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얘가 1.5가 나와줘야 되네. 요 값 계산한 게. 그죠? 그러면 k-50이 8, 5, 8에 40, 8, 1은 8, 12. 맞아요? 5, 8에 40, 8, 1은 8, 12. k는 얼마? 62가 돼요. k는 그러면 112가 정답이네요. 5번. 다 답을 구하는 거예요. m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k에다가 62를 넣으시면 둘이 더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미지수 값 구하기. 이게 지금 대칭성 이용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요 문제가. 요 유형을 다시 보자는 거고, 여기가 여기서 요거 잘 많이 해. 이게 이제 요거는 그래도 좀 처음이니까 48보단 큰 거랑 12보다 작은 게 같대. 정규분포 곡선에서 48보다 큰 쪽이랑 12보다 작은 쪽이 같대. 그럼 평균은 48이랑 12의 중간에 있겠네. 둘이 더하면 60이고 30이 얘의 중간값이 되겠다. 평균이 되겠다. 그럼 n 30,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죠? 제곱의 평균이죠. x 제곱의 평균. 이거 어디서 나왔어? vx는 2x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제곱은 2x의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 9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야? 916. 그러니까 이게 계산한 게 16이네. 그러니까 시그마는 4였네. 4. 그죠? 시그마가 음수로 나오지 않아요? 4. 다 했네 그럼. 지우지 말고 Z로 표준화 하신 다음에 40 빼기 30 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얼마야? 2분의 5인가요? 2분의 5? 2.5? 2.5일 때 얼마래? 4938이래. 2.5일 때 여기가 4938. 근데 이거보다 뭐해? Z값이? 작지? 작아? 그럼 4938에다 얼마를 더해줘야 돼 또? 0.5도 더해줘야 돼. 4938에다가.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얼마? 9938이 정답이 될 겁니다. 9938. 오케이? 9938. 632.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가 60보다 작은 거랑 100보다 큰 게
같대. 60보다 작은 거랑 100보다 큰 게 같으면 60이랑 100 사이에 평균이 있다. 중간에 80이 평균이다. 아까 방금 전에 한 거잖아, 그지? n 80,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v 6분의 1 x 더하기 3이 1이었어. v는 이거 어떻게? 제곱해서 36분의 1 vx가 1이니까 vx는 얼마야? 36인 거죠. 그러면 6제곱이 되겠네. 6제곱. 네, 요거 구하제. 74에서 80 빼고 6으로 나눠준 거 표준화. 86에서 80 빼고 6으로 나눠준 거 표준화.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1. 여기는 1. 그럼 한 칸인 거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 한 칸. 얼마? 0.6826. 2번이 정답이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확통데이네. 확통데이야. 1학년 애들은 오늘 조합하는데 재밌겠지? 많이 왔다. 8번이니까 13번인가까지 있잖아. 아닌가? 정규분포의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요. 어느 양계장에서 달걀의 무게는 달걀을 무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를 가격을 정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이야 달걀이야? 무게의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는데 60, 10제곱인 정규분포 따르고 있어.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한 개의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해가지고 가격을 매겨가지고 답을 구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x가 60 미만 확률 p x가 60 이상 70 미만일 확률 p x가 70 이상일 확률을 구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뭘로 바뀌어? 얼마로 바뀌지? 0으로 바뀌어. 0. 0으로 바뀌어. 즉 0보다 작을 확률인 거죠. 그죠? 그러면 0.5네. 0.5. 0.5. 0.5의 확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어? 나? 200원 받을 수 있어. 0.5의 확률로 200원 받을 수 있어. 60부터 70까지는 그러면 0부터 얼마가 돼요? 1까지가 돼요. 0부터 1까지. 그러면 0.34로 계산하래요. 여기 0부터 1까지를 0.34로 계산하래요. 이때는 나 250원 받아요. 그럼 70보다 큰 건 0.34에서 0.5 빼면 되는 거죠. 0.16. 이때는 300원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더하시면 답이 얼마래? 233원 받는데 233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쌤 근데 네. 60 미만일 때가 왜 0.5예요? 60 미만을 여기 60 빼고 10으로 나누면 어차피 0이잖아. 0. Z값이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표준화하면 0이 평균이 되는 거잖아. 0보다 작은 게 반. 0.5. 여기가 0이고 0.5 미만. 그 다음에 여기 0.34 1 미안해요. 1일 때 여기가 0.34 여기가 0.16. 그러니까 이거 거기 이제 이산이 되는 거야. 요때가 60 미만. 이때 60부터 70 이상. 그때의 확률에 가격을 곱해주면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는 평균이 1740m, 1.7km 정도 되는 거네.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정규분포를 따라 1740,500 제곱.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다고 한대요. 그러면 거리가 2000
이상인 고객을 일단 구해보자. 2000 이상. 2000 이상. 그럼 얼마로 나눠? 1740으로 나눠. 아니 빼. 그런 다음에 500으로 나눠. 그죠? 그럼 얼마 남아? 260 남아요? 500으로 나눠요? 그러면 100분의 40 52 0.52가 나와요? 그죠? 여기 그래서 0.51 알려준 거구나. 그죠? 다시 뭔 말이야? 0.52가 있어. 0.52 이상인 사람들. 그럼 여기까지가 0.52까지가 0.1에 여기가 0.3인 거예요. 0.3. 그죠? 0.3에 몇 프로가? 15%가 자가용을 갖고 온대. 0.3에 15%가 0.3에 15%가 자가용을 갖고 온대. 그럼 나머지는 얼마야? 0.7이겠지. 0.7에 5%가 자가용을 갖고 온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 몇 명이라고 해? 한 1000명 있다 할까? 전체 이용 고객이 한 1000명 있다고 해. 1000명? 그러면 1000명에 0.3이니까 300명이야. 300명의 15%는 몇 명이야? 45. 300에다가 15 곱하고 공두개 날려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700명의 5%는 35명인 거야. 35명. 그죠? 얘네들이 자가용 이용하고 있는 애들인 거야. 80명 이라고 생각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80명 중에 한 명을 택할 때, 걔가 어디? 2000 미만일 친구 누구예요? 미만 35명 1 확률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뭘로 약분되냐? 5로 약분돼요. 5, 1은 5, 6, 16분의 7,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앞에서 구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약간 조건부 확률처럼 하는 느낌의 문제예요. 300이랑 700은 한 거예요. 300, 700은 그냥 임의로 이거 0.3에다가 100분의 15를 곱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300명, 700명이라고 한 겁니다.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알겠죠? 전체 0.3, 전체 0.7이니까 그냥 300명, 70명, 30명, 30명, 70명이라고 하면 이게 또 안 떨어지잖아, 또 명수가. 그래서 그냥 1000명씩 해가지고 좀 편하게 계산한 겁니다. 알겠죠? 개념9. 변수가 두 개인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갈 게 많은데 우리 너무 많은 유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다 안 해도 될 유형인데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앞에 한 3개 정도만 하고 끝냈어도 되는데 지금 이 마플 교과서 어쩔 수 없죠. 예, x, y가 각각 이렇게 따르고 있대요. 얘가 얘일 때 k값 구하래요. 얘 따로 유리화가 아니라 표준화, 표준화 하는 거예요. 여기 0이고요. z 되고요. k-50을 10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거랑 24에 24-40을 8로 나눈 거랑 y 이쪽이 0 이렇게 되는 거랑 같대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0부터 마이너스 2니까 얘는 0부터 이쪽으로 얼마여야 돼? 2여야겠죠. 여기로 이쪽으로 2. k는 70 하시면 되겠죠. 70. 70에서 50 빼면 20이고 10으로 나누면 2가 된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유형. 인데 요게 조금 어려워. 몇 개? 13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분이냐? 14분. 네. 638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x는 정규분포 10,4제곱을 따르고요. y는 정규분포 m,4제곱을 따라요. 표준 편차가 똑같아요. 확률 변수 x, y.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건 그래프에 뭐가 똑같다는 거야? 그지?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평균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프의 모양, 휘어진 정도가 똑같다고. 뚱뚱한 정도가 똑같아. 좋아. 확률 밀도 함수가 fg인데요. f의 12랑 g의 26이 서로 같대.
그리고 26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0.5보다 크거나 같대요. y가. 그럴 때 y가 20보다 작은 걸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단한 그림 실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대단한 그림 실력이 필요해요. 똑같이 생긴 걸 두 개 그리세요. 똑같이 생긴 걸 이렇게 두 개 그려. 그리고 왠지 여기 F12랑 G26이 같다는 곳에서 F12랑 G26이 같다는 것에서 이쪽이 F이지 않을까 왠지, 이쪽이 G이지 않을까 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F의 작은 거랑 G의 큰 게 같으니까. 그러면 F는 평균이 얼마였어? 10. 평균이 10이었습니다. 얘는 평균이 몰라. M이었습니다. 어디서 둘이 같아져? 어디서 둘이 같아져 지금? 여기서 같아지잖아. 여기서 같아지잖아. 여기서. 맞지? 여기가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F 입장에서 12인 거야. 12. 어? F12. 아 여기 10이니까 여기가 12겠지. 근데 얘가 G12가 아니잖아. 26이 같다며. 26은 어디 있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대칭성을 이용해. 오케이? 사장 어디 보고 계세요? 이해돼? 그러면 M이 얼마야? 둘이 더하면 38. M은 19네, 19.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근데 봐봐. 26보다 큰 쪽이 0.5보다 크대. 26보다 큰 쪽이 0.5보다 크대. 그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바꿔? 그럼 여기가 26이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무조건? G라인풀 바꿔봐?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있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그지? 이거 10 맞는데? 그지? 10? (26) 26보다 큰 게 0.5보다 커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지? 아 진짜지? F가 맞죠? 10, 12 10, 12 그럼 이렇게 겹쳐지게 안 그려야 되나 보네. 12랑 키가 똑같은 곳이 이거 표준 편차가 똑같다 했지. 그러면 겹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둘이 떨어져서 그리자. 떨어져서. 그럼 그냥 그런 문제네. 그냥 똑같은 문제네. 그냥 쉬운 문제네. 더. 여기가 몇 칸이야? 2칸. 그러면 M에서 요렇게 여기가 26인 거네 그냥. 그죠? 26. 그럼 여기 몇 칸이야? 2칸. 그럼 얘네들이 키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2칸씩 갔을 때. 뭔가 다른 문제랑 착각했나봐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M이? 28이야. 28. 그러면 Y가 20보다 작은 거 20 마이너스 28를 4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찾는 거야. 마이너스 2면 요거 얘 뺀 거 그러면 228 2번이 정답. 이렇게 겹칠 필요도 없었네. 아이씨 더 쉬운 이렇게 그냥 더 쉬운 거였는데. 2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x는 m, 5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평균을 몰라요. F12, F20보다 크대요. F12, F20보다 크대요. 첫 번째 가족건 F12, F20보다 크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F10이 여기야. 그럼 F20은 이거보다는 뭐 해야 돼?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보다는 멀리 있어야 돼. 맞아요? 여기에 20이 있어야 돼. 그래 F10이 더 클 거 아니야.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높이가. 그죠? 이해되죠? F4랑 F22랑 비교했을 때 F22가 더 높대요. F20이 여긴데 그럼 F22는 요 정도 돼. 근데 F22보다 F4는 더 아래에 있어야 돼. 더. F4는 더 아래에 있어줘야 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일단 10이랑 20을 비교할 때 요만큼 간격이 얼마지? m 빼기 10이죠. m 빼기 10. 그러니까 여기. 얘에 딱 대칭되는 얘는 얼마야? m 더하기 10. m 빼기 10이 나와야 돼. 여기. m 더하기 10. 2m 빼기 10. 이어야 되는 거죠. 얘네 둘이 더해서 2배 한 게 얘가 돼야 돼. 얘를 2배 한 게 얘네 둘이 더한 게 돼야 돼.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여기가 그래서 뭐라고? 2m 빼기 10. 2m 빼기 10보다 20은 어떻게 돼야 돼? 더? 큰 쪽에 있어야 돼. 2m 빼기 1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요만큼의 간격은 22 빼기 m이죠. 22 빼기 m. 그럼 얘에 딱 대칭되게 있는 여기는 얼마라고 해야 돼? 22 빼기 m. 요만큼도 22 빼기 m이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라고? 22 빼기 m. 여기는 m 빼기 k. k는 마이너스 2m 더하기 22. 얘는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 아닌데 22랑 뭐랑 더하면 얘가 2배 돼야 돼.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닌가? 왜 헷갈리냐? m에서 얘를 빼. 아니네. 2m 빼기 20. 2m 빼기 20이라고 써야 되네. 맞네. (22) 빼기 m이니까 22 빼기 m이랑 m 빼기 k랑 같아야 돼. 이거랑 이거 뺀 거랑 이게 m에서 k 뺀 거랑 같아. 그래서 k가 이렇게 아, 네 맞아. 이렇게 돼야 돼요. 거꾸로 봤어. 그럼 요거 두 개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m이 나올 거예요. 넘기면 30이고요. m은 뭐보다 작아요? 15보다. 여기 넘기면 얼마예요? 26. 2로 나누면 13. 그럼 m은 얼마가 나와 딱? 14일 수밖에 없죠.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저기. 그래서 17 빼기 14를 5로 나누고 18 빼기 14를 또 5로 나눕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4 빼면 3이구나. 0.6부터 z가 여기는 0.8까지 4까지. 그러면 또 그림을 그려. 0.6부터 0.8까지 0.8에서 0.6을 빼면 됩니다. 두 개 빼니까 42 44 에? 60 네, 0.2죠. 2 여기 빼면 4 6 2 네, 3번 이렇게 거꾸로 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모의고사인가? 뭐 수능이가 나왔었던 다음에
그냥 내신에 되게 많이 나왔었던 유형이에요. 요거 중간 찾는 거. 예. 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 이항분포는 BMP였죠. BMP. 횟수가 등장하고 걔가 일어날 확률을 쓰는 거였어. 둘이 곱하면 평균,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하면 분산,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였는데 이때 n이 충분히 크다면 x를 그냥 정규분포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로 쓰겠다. 한 25번만 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문제를 푼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10번일 때, 30번일 때, 60번일 때 정규분포처럼 되죠? 모양이 60되면 정규분포처럼 그림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문제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 함수를 가져요. 이거 보시면 몇 번 했어요? 몇 번? 100번 했어. 100번.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었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여기 뒤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항분포였다는 겁니다. 이항분포. 넘어갔어. 여기 안에 여기 안 해요. 넘어가요. 그러면 평균 얼마예요? 20. 분산 얼마예요? 16. 그러면 얘가 100은 충분히 커잖아. 정규분포로 바꿔준다고. 20,4제곱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래서 x가 28보다 클 확률 표준화 28 마이너스 20을 4로 나누니까 2보다 클 확률 0.0228 2보다 큰 확률 0.0228 되죠? 아까 했죠? 2보다 큰 확률 독립시행이랑 똑같아요? 아 그죠 이항분포니까 독립시행 근데 그거를 그냥 정규분포처럼 써먹겠다 이겁니다. 얘는 n번 시행했어요. n번 bn번 그런데 일어날 확률 4분의 1 그런데 분산이 36 나오는데 분산이 36 그럼 n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36 나온대 라는 거지. 그러면 3으로 약분하니까 여기 얼마? 12? 12에다 16 갖다 곱하는 건데 n이 그지? 그럼 얼마야? 아 n을 구할 필요가 없구나. 맞죠? 이걸 굳이 할 필요 없이 4분의 3까지 곱한 게 36이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4를 다시 해갖고 없애줘. 그러면 이게 그냥 평균이잖아. n을 구할 필요 없잖아. 48이네 48.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라요. 48,6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죠? n을 구하여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0, 2, 2, 8 몇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 표준화했을 때 2보다 커야 돼. 그래서 a 빼기 48을 6으로 나눈 게 2가 되더라. 12 가서 12 더하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어느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놈들은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열에 8은 가서 또 한다는 거 아니야?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 400명 중에서 출소 후에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가 30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요게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섞여 있는 문제. B 400명 중에 0.8이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거라고. 알겠죠? 400명은 횟수인 거야. 일어날 확률이 0.8인 거야. 너무한데 근데? 그럼 교화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니야 교도소에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쉽지 않은데? 그러면 평균이 얼마예요? 320.
320, 48에 32, 320. 그러면 Vx는 0.2를 여기다 또 곱할 거니까 64가 되겠죠.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320, 8제곱 이렇게. 근데 얘가 30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X가 300 마이너스 320을 8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야? 4? 2분의 5? 마이너스 2.5? 거의 다 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99네. 0.99 300명 이상일 확률. 여기까지가 0.49 여기 0.5 0.99 범죄 저지르지 말고 알겠지? 착하게 살아.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 회사별 고객 선호도를 조사한 건데요. A, B, C, D 해서 100%였대요. 192명의 고객을 각각 한 켤레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C 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그러면 B 192번 할 건데 C를 살 게 몇 프로? 25%. 4분의 1인 거죠. 4분의 1. 4분의 1일 확률을 가져. 평균 얼마? 4, 46, 4, 48에 32, 이렇게 48. Vx 4분의 3을 곱해. 12 곱하기 3이니까 36. 6제곱, 36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 48,6제곱을 따른다. 근데 이게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라는 거죠. 아, 여기 XP라고 써야 되는데. 48 빼서 얼마로 나눠? 6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 여기다가 0.5 더하면 되겠습니다. 5번에 있네요. 5번. 48, 8413. 한 개 주사를 720번 던져갖고 1N 위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그러면 B 720번 할 건데 1N은 6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 얼마야? 120. 분사는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해 100. 그러면 시그마가 10 이렇게 되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라요. 120, 10제곱. 그런데 X가 K에서 120 빼고 10으로 나눠준 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작은 게 마이너스 2 나와야 여기가 0.0228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0.4772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100 K는 100 하시면 되겠네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A의 값에 따라 좌표 평면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450번 반복할 겁니다. B 450. 그려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횟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A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돼. A가 루트 5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반복할 때 그려지는 2차 함수 그래프의 X축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 횟수가 K 이상일 때 확률을 다음 정규분포로 구하면. 그런데 이거 몰라. 여기를 지금 안 알려준 거야. 그죠? 자연수 K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알려준 거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 A의 값에 따라. 아, A의 값에 따라. A가 음수일 확률은 없네. A가 루트 5보다 크면 두 번 그려지는 건데 루트 5는 얼마지? 2.7 정도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3, 4, 5, 6. A가 될 수 있는 거 3, 4, 5, 6. 몇 가지야? 4가지. 그러면 6분의 4. 얼마? 3분의 2가 여기 오면 되겠네. 확률이. 아, A랑 K랑 헷갈렸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 횟수가 K 이상일 확률이 0.9332였대. 933이 누구랑 친구야? 1.5랑 친구네. 1.5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크면 933이네. 그러니까 표준화했을 때 K 마이너스 450을 뭘로 나눠? 3분의 2로 나눈 게 1.5, 마이너스 1.5가 나와주셔야 된다라는 거네요. 뭐 1.5 얼마지? 2분의 3? 맞아요? 지금 3분의 2로 왜 나누는 거예요? 아, 3분의 2로 나누는 게 아닌데 미안해요. 평균이랑 분산을 안 구했네. 그냥 했네. n을 안 썼네. 평균은 얼마예요? 300. 분산은 3분의 1이니까 10제곱 이렇게 되네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갖다 곱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5? 그럼 여기 하면 얼마예요? 285. K는 285였다 라고 하시면 되네. 285. 이 정도 하면은 앞에서 배운 것부터 지금 막 경우에서부터 확률 따지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어떤 해운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고 합니다. 정원이 340명, 이것도 많이 나왔었던 건데, 여객선의 예약 고객이 400명일 때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으로만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의 비율로 승선을 할 거야. 그럼 2명은 안 온다는 얘기야. 그지? 2명 안 와? 정원이 뭐야? 정원? 꽉 찼을 때 총 인원이 정원이야? 꽉 찼을 때 총 인원이? 알겠지? 카더가드는 아니고 340명인 여객선에 몇 명이 지금 예약을 했어? 400명이 예약을 했어. 그럼 몇 명 없어져 줘야 돼? 60명은 그 뭐라 그러냐? 노쇼 해야 되는 거야. 오지 않아야 돼. 예약해놨는데 안 와야 돼. 60명이 사라져 줘야 된다고. 60명이 사라져 줘야 된다. 그러면 승선한 고객이 예약한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된다. 60명이 예약을 취소해야 되는 거야. 아니 오지 않아야 되는 거야. 예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오지 않아야 돼. 그냥 예약해놓고 10명 중에 8명 비율로 안 오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B 몇 명이 있어 우리한테? 400명이 있어. 근데 10명 중에 8명 5분의 4의 비율로 안 와. 오케이? 아 오는 거예요. 와 미안해요. 5분의 4의 비율로 오니까 5분의 1의 비율로 안 와. 이렇게 돼야 돼? 안 오는 걸 써야 돼? 그럼 평균 몇 명 안 와? 평균적으로는? 몇 명이 안 온다고? 80명이 안 와. 80명이 안 와. 표준편차는요? 5분의 4를 곱하니까 64, 8제곱 이렇게. 그죠? 그러면 80,8제곱을 따르고 있어. 근데 우린 몇 명만 안 오면 돼? 60명만 안 오면 되지. 그러면 안 올 사람이 60명보다 많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정원을 다 만족시켜주는 거네. 60명보다 더 안 오는 건 상관없잖아. 그러면 그냥 널널하게 가는 거잖아. 자리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야 돼. 이해되나요? 80 빼가지고 8로 나눠. 얼마야? 20을 8로 나누는 거. 마이너스 20분의 8 2분의 5 그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보다 클 확률 여기다 0.5 더해주면 되는 거죠. 쌤 근데 왜 60에서 80을 빼주는 거예요? 80이 평균이니까 평균 별량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분산 나누는 거. 내적 평균은 왜 구한 거예요? 80명이 안 온다고 400명 탑승하면
10명 중에 8명은 승선할 거잖아. 그러면 2명은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60명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60명 이상 안 오면 400명 예약했을 때 340명 정원의 여객선에 사람을 다 태울 수 있잖아. 그래서 60명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60명 이상 안 왔으면. 60명 이상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오케이? 그럼 배에 다 태울 수 있잖아. 근데 원래 평균 80명 정도 안 와. 400명 태운다고 해서 400명 예약을 했을 때 80명은 안 온다고 원래. 오케이? 그렇게 푼 겁니다. 그렇게. 예. 소희가 100명 선발하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 후보가 됐습니다. 이 학과에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라고 한대요. 소희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라고 했어. 100명을 선발하는데 소희가 7번째야. 그지? 예비번호 경영학과에 지원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됐어. 그럼 이제 트라이 하는 거야. 몇 명이 트라이 해? 내 앞에 몇 명이 있어? 6명이 있어. 6명. 그러면 B 6,0.1이야.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확률이 0.1이니까. 그지? 100명 중에 선발하는 100명? 그러네. 100명을 선발하는 한국대학교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됐다. 아, 문제가 그게 아니네.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네. 앞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100명 중에 몇 명이 포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 한 명이 포기했어도 그 다음 애가 포기하고 또 포기하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 아, 문제를 잘못 생각했네. 근데 여기 써있네. 예비 합격자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모두 등록하니까 7명이 사라져 줘야 되는 거네. 그냥 100명 중에서. 아이, 러시안 룰렛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100명 중에 0.1명이 포기한대요. 근데 몇 명 포기해줘야 돼? 7명 이상 포기해줘야 내가 합격하는 거죠. 그죠? 내가 7번째니까. 문제는 이거네. 이게 이걸 때 이거 구하는 거네. 평균 M이라고 쓸게. 평균 10. 시그마는 여기다가 10분의 9 곱하는 거니까 3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정규분포를 따라요. 10,3제곱 정규분포를 따라요. 여기서 빼기 10 하고 3 하는 거니까 원래 평균 10명 정도는 안 하는 거네. 얘는 그냥 거의 합격이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큰 확률을 구한다. 그럼 여기다가 0.5를 더해주면 된다. 0.8413 하시면 돼요. 마지막 유형의 발전 문제만 풀고, 어느 도시의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통학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5분, 표준 편차가 5분이라고 한대요. 뭐 n이 2,500인데 이게 평균이 2x라고 할까? 평균이 25분이고요. 시그마 x가 5분이었대요. 이 2,500명 중에 한 명을 임의로 택한 학생을 통학시간 35분 이상, 통학시간이 35분 이상 1 확률이 1 x가 35분 이상일 확률이 이게 P1이래. 또 2,500명 중에서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일 확률은 P2래. N명 이상일 확률은, 그래서 N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P1이랑 P2가 서로 같을 때 네, 그럴 때 정규분포를 이어 자연수 n을 구해보자. 네, 그럼 이거 그냥 25,5제곱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계산하면 이건 구할 수 있잖아요. P1을. 그죠? 일단 P1을 구해. 35 마이너스 25를 5로 나눠. 그럼 2야 2. 그죠? 2보다 클 확률.
2보다 큰 확률 0.0이거든요. 0.02. 그죠? 0.5에서 0.48 빼니까 요거. 그죠? 그럼 P1이 얼마야? 0.02가 되는 거야. 근데 2,500명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일 확률. 이 P2인데 그 P2가 얼마라고? 0.02. N명 이상. 그러면 2,500명의 학생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이 얼마라고? 2,500명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은 얼마야? 0.02. 그죠? 그럼 이게 다시 뭐가 돼? 이항분포가 다시 돼. 이걸로 다시 정규분포를 하나 만들어. 그럼 얘는 둘이 곱하면 50, 콤마 얼마야? 100분의 98에다가 50을 곱하는 거죠. 2에서 예? 이게 2고 이게 얼마야? 49. 49 7제곱이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대? 그 학생이 다시 x가 n명 이상일 확률을 구했더니 이게 다시 얼마가 나온대? 0.02가 나온대. n명 이상. 그럼 이거 표준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다시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n-50을 7로 나누는 게 2가 나와줘야 돼. 그럼 7이 14, n은 얼마? 64. 64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복잡한데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돼요? 이게 맞아? 64가? 맞아? 네. 그냥 정규분포랑 이항분포랑 섞어서 내는 문제 유형이 있다. 알겠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더 시험 문제 같은 거 풀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지금 얘네 정리해 놓은 유형 정도만큼 있거든요. 계산은 다 똑같아. 결국 한국말을 잘 읽어서 누가 이걸 해석해내냐의 차이야. 어차피 계산하는 건 계속 똑같잖아. 그치? 이항분포, 정규분포 해서 그냥 크다 작다 이거 하는 거니까. 네. 고생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 끝이고요. 그거 뭐야 수능 특강 챙겨갖고 오세요. 알겠죠?